안녕하세요. 언제나 복잡한 민원과 인허가 절차에 대해 친절히 설명해주는 행부자 TV입니다. 오늘은 기업행정 민원으로 공장 등록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본 컨텐츠인 공장 등록 절차에 대한 목차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장 등록을 하면 무엇이 좋은가, 즉 공장 등록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고요. 두 번째로는 공장과 제조업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산업단지나 개별입지 등에서는 그 절차상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입주 유형별 공장 등록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요. 네 번째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공장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과연 지식산업센터에는 어떤 업종이 입주가 가능한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공장 등록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해드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공장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장 등록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과연 공장 등록은 왜 필요할까요? 그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장 등록은 제조업 회사의 성장을 다지는 기초이다. 그렇다면 공장 등록을 하면 무엇이 좋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하나하나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출 상승 및 시장 확대의 기회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제조기업의 이미지가 상승됩니다. 즉 행정청으로부터 공장에 대한 검증을 받았으니까, 즉 무등록 공장이 아니라는 근거를 마련한 거기 때문에 제조기업의 이미지가 상승됩니다. 두 번째로는 정부 및 조달청의 입찰을 참가할 때는 그 자격을 얻는 데에는 반드시 공장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부품이나 자재를 공급하고 싶을 때, 즉 협력업체나 벤더업체로서 등록하고 싶을 때는 그 상대방의 회사는 반드시 공장 등록을 요구합니다. 네 번째로 시장 확대를 해야 되는데요. 즉 대형 할인마트, 홈쇼핑, 백화점 등의 유통업체에 납품을 하고 싶은데, 즉 완제품 생산 기업이라면 입점을 통해서 직접 거래하고 싶고 매출을 상승시키고 싶은데, 이때 상대방의 마트나 홈쇼핑, 백화점, 유통업체에서는 그 증명, 즉 너희들이 공장을 가지고 있고 즉 무등록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공장 등록증을 반드시 요구합니다. 그리고 큰 두 번째로 공장 등록이 필요한 이유는, 공장 등록은 기업 인증 및 유동성 확보의 기회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혁신형 연구소 시스템 제품 인증, 환경, 기술, 전문기업 역량 강화 인증, 즉 약 84종의 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공장 등록입니다. 그리고 이에 기업 인증을 받아 내실을 다진 후에 R&D 정책자금이나 기타 정책자금 또한 기업 대출을 하는 데 있어서 공장 등록증은 뼈대 중에 뼈대, 기초 중에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장의 개념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개념이 중요한 것은 산업집적법상의 공장과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제조업의 요건에 맞아야 공장 등록을 할 수 있고, 또한 공장 등록 신청서에 모두 기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산업집적법상의 공장이란 무엇일까요? 건축법상의 공장이라고 해서 공장 등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집적법상의 공장에 포함되어야만 공장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장이란 무엇일까요?
산업집적법상의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 제조 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이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업집적법상의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 제조 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공장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할까요? 보면 제조시설, 부대시설,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그 범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조시설 및 시험 생산시설을 포함합니다. 즉,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물품의 가공, 조립, 수리시설을 포함하는 개념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의무화 시설이 있습니다. 의무화 시설이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의해서 설치 의무가 있는 시설 등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부대시설이란 제조시설의 관리, 지원, 종업원의 복지, 후생을 위하여 공장 부지 안에 설치하는 시설, 즉 사무실, 창고, 경비실, 기계실, 식당, 휴게실 등 이러한 시설들을 말합니다. 네 번째로, 그렇다면 공장 부지는 무엇일까? 공장 부지란 1번 제조시설 및 시험 생산시설, 2번 의무화시설, 3번 부대시설이 설치된 것을 공장 부지라고 합니다. 즉, 이처럼 공장의 범위는 위의 네 가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장의 개념에 이어 제조업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집적법상의 제조업이란 무엇일까요? 산업집적법상의 제조업이란 원재료, 즉 물질 및 구성요소에 물리,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런 경우에는 제조업이 아닙니다. 자,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 정리, 분할, 포장, 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 활동은 제조 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한 거는요, 실제로 공장 등록을 의뢰하시는 분들 중에 단순히 선별이나 포장 등을 하시면서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유통업체의 전자의 설명을 드렸듯이 유통업체에 납품을 하고 싶은데 상대방 회사에서는 공장 등록증을 갖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공장 등록이 필요한데 단순히 상품을 선별, 정리, 분할, 포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장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제조업이란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 10번부터 33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즉 대한민국의 산업은 이렇게 구분됩니다. 즉 대분류 A부터 T까지를 정해놓고 업종을 구분한 다음 중분류를 01번부터 98번까지 정해놓고 있는데요. 여기서 C의 제조업, 즉 제조업이나 하나 10번부터 33까지 포함되어야만이 제조업으로 인정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제조업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을까요? 제조업의 분류는 이렇습니다.
즉 C10번부터 C30단까지 이 안에 있어야만이 제조업이지 이 외에 다른 곳에 있다면 제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N번에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인데 제조업과 비슷하다고 해서 공장 등록은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반드시 C에서 C10번부터 C33 안에 들어있어야만이 공장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 즉 제조업이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업의 개념에서 지금 설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과연 제조업인가 아닌가 애매한 부분은 제조업과 다른 산업과의 관계를 통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런 경우는 제조업이 아니다, 포함될 수 있다라는 기준을 정해놓은 것을 말합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듯 어떤 회사는 공장 건물과 기계, 기구도 있고 무언가를 분명 조립 포장하는데 그 누가 봐도 공장 같은데 공장 등록이 안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구입한 기계 부품의 조립은 제조업으로 분류합니다. 단 건물 조직 및 구조물의 규격 제품이나 구성 부품, 단순 규격 제품이나 구성 부품을 건설 현장에서 조립 설치하는 산업 활동은 건설업으로 분류됩니다. 두 번째로는 사업체의 산업용 기계 및 장비의 조립 및 설치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은 해당 기계 및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과 같은 항목에 분류합니다. 세 번째로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 사업체가 기계 및 장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해당 기계 및 장비를 조립 또는 설치하는 경우는 그 사업체의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으로 분류합니다. 이 경우는 살펴봐야 한다는 뜻이 되겠죠? 자, 네 번째입니다. 좀 긴데요. 기계 및 장비의 전용 구성 부분품, 부속품, 부착물 및 부품을 주로 조립하여 제조하는 사업체는 원칙적으로 그 구성 부분품, 부속품, 부품이 사용될 기계 및 장비 제조과 동일한 항목에 분류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구성 부분품 및 부속품이 금속의 주조 단조 압형 및 분말 야금의 방법이나 고무 플라스틱의 사출 및 압출 성형 등에 의하여 제조되는 경우는 그 재료 및 가공, 성형 방법 등에 따라 각각 분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기계 장비의 일반은 범용성을 말합니다. 널리 사용되는 걸 말하는 거죠. 기계 장비의 일반 구성 부분품 및 부품을 제조할 경우에는 그 제품들이 결합되어 사용되는 기계나 장비에 관계없이 이들 구성 부분품 및 부품의 종류에 따라 해당 산업 영역에 분류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재생원료 생산업은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 보건업인 서비스업으로 분류한다. 즉 폐기물 처리 사업은 서비스업으로 분류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출판, 인쇄 및 신문 발행업은 서비스업으로 분류합니다. 지금 설명할 여덟 번째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 공장 등록을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고 있던 기업체를 이 조건에 충족시켜서 공장 등록을 제가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유심히 한번 여덟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덟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하여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도 다음에 네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으로 분류합니다. 자, 이것이 포인트인데요. 단순 조립 포장이라도 모자란 부분을 네 가지 조건에 충족시킨다면 공장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로 중요하니 유념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조건을 맞춘다면 제조업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자, 첫 번째는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는 경우, 고안 및 디자인, 견본 제작을 말합니다. 두 번째. 자, 자기 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 사업체에 제공하는 경우도 조건에 포함되고요. 세 번째. 그 제품을 자기 명으로 제조하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를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즉, 이 네 가지의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제조업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에 많은 힌트가 있으니까 제가 이 부분을 왜 이렇게 강조해서 설명드리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큰 목차 세 번째인 입지 유형별 공장 등록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입지 형태에 따른 공장 등록 비교인데요. 공장 설립은 공장 입지에 따라 크게 개별 입지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와 계획 입지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로 구분합니다. 그러면 산업 입지의 형태를 한번 살펴볼까요? 산업 입지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 개별 입지와 계획 입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개별 입지인데요. 개별 입지의 공장 설립은 공장 설립 승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공장 설립 승인에 의한 입지는 먼저 읽어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장 건축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설립자 또는 500제곱 미만인 경우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을 설명하면 공장 건축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약 150평 이상인 공장을 지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공장 설립 승인을 받아 공장을 건축해야 하고 그 다음에 준공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라도 본인이 원하거나 아니면 대기환경 수질 등 이런 환경에 저촉되는 경우라면 공장 설립을 받아서 지어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럼 정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개별 입지는 자, 개별 입지에서는 공장 건축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시장군구청장에게 공장 설립 승인 신청을 통해서 공장 설립 완료를 신고하게 되면 공장 등록이 이루어진다는 뜻이 되고요. 공장 건축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공장 등록 신청, 즉 필요에 의해서 선택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창업계획 승인에 의한 입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중소기업 창업자가 창업계획 승인에 의해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개별 입지와 같습니다. 자, 큰 두 번째로는 계획 입지, 즉 산업단지에서의 공장 설립입니다. 자, 위에서는 개별 입지는 공장 설립 승인에 의해서 나중에 공장 등록 관리 완료하게 되는데, 계획 입지, 즉 산업단지는 입주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왕 지금 산업단지, 즉 계획 입지를 보는 거니까 좀 더 명확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가산업단지가 있고요. 일반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도시첨단 산업단지가 있고요.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인 투자지역이 있는데,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를 산업단지의 네 가지 유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입주 계약을 통해서 공장 설립 완료 신고를 하게 되면 공장 등록이 완료된다는 뜻인데요. 뒤에서 또 명확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공장을 입주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공장에 그 기계기구를 설치하고 공장 설립 완료 신고를 하게 되면 공장 등록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어떤 거냐면요. 자, 산업집적법 15조 16조에 보면 공장 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 또는 제조시설 설치 승인을 받은 자가
제조시설 등의 설치를 완료했을 때는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공장 등록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관리기관은 산업단지공단 아시죠? 그 기관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500제곱미터 이하의 공장과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제조업소, 즉 제주장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500제곱미터 이하의 공장과 제주장, 제조업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는데, 먼저 제주장, 제조업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 요건 어느 한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대기환경보존법, 물환경보존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것. 두 번째로는 이 세 가지 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과 500제곱미터 미만인 제주장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그것을 지금부터 좀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공장 건축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이하인 경우. 자, 이거는 한번 끝까지 보고 나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 공장을 지을 때는 무조건 산업시조법에 따른 공장 설립 승인을 받는다는 것, 즉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뜻인데요. 500제곱미터 이하면은 이렇지 않아도 되는데 본인이 제조장 위에처럼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라면 산업시조법에 따른 공장 설립 승인 또는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위에처럼 제주장처럼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나는 150평 미만이지만 공장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원한다면 산업지적법에 따른 공장 설립 승인을 받아, 즉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 공장을 지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자, 한번 여기서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500제곱미터 이하인데 배출시설을 설치할 필요도 없고 환경에 저촉이 안 된다면 제주장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제주장은 위와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장 같은 경우는 산업시조법인데 제주장 같은 경우는 국토법의 영향을 받아서 공장 설립 승인이 아니라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 즉 도시계획 심의를 받지 않아도 제주장은 지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자, 정리를 해보면, 자, 500제곱미터 이하의 공장은 선택할 수가 있고 제주장은 배출시설이 없을 경우에 지을 수 있죠. 자, 지목은 둘 다 공장 용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공장은 공장 용지일 거고 제주장 또한 공장 용도로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다. 설명, 대해서장. 제가 이렇게 표기를 해놨는데 이 뜻이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모 지자체에 공장 등록을 하려다 보니까 건축물 대장에 제주장이 장이 아니라 공장 용지가 아니라 대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자체에게 그 질문을 드렸더니 지자체에서 하는 말이, 본인 지자체는 일단 제주장은 대로 표시를 한 다음에 공장 등록이 되면 비로소 공장 용지로 바꿔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자, 매수자 측에서는, 공장을 매입하는 매수자 측에서는 어찌됐든 대출을 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은행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공장 용지가 아니고 되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해줄 수가 없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그 매수자가 상당히 곤욕스러워하고 있는데 음,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서류를 완벽히 구비해서 공장 등록 신청을 했으니까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500제곱미터 이하의 공장이나 제주장이나 모두 다 공장 등록 신청은 가능하다는 것, 몇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큰 목차 4번인 지식산업센터 공장 등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지식산업센터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입주할 수 없는 업체가 입주를 한다던가, 그래서 투기를 조장하기도 하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를 하게 되면 많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식산업센터에는 과연 어떤 업종이 공장 등록이 가능할까요? 먼저 이걸 알아보기 전에 과연 지식산업센터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집적법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란 과거 아파트용 공장 생각하시면 될까요? 이보다는 조금 진보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텐데,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의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 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자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 건축물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 업종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천천히 살펴보죠. 자, 먼저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은 밑에 보시면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업, 뭐 정보통신산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제조업을 살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조업 쪽을 한번 유심히 보시자고요. 자, 제조업인데 첨단 업종 및 도시형 공장이래요.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10에서 33번이며 폐수 등의 환경 유해 물질 배출 시설이 아닌 도시형 공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 업종은 첨단 업종 및 도시형 공장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 장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하다는 첨단 업종과 도시형 공장은 무엇일까요? 먼저 도시형 공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형 공장이 뭔지 한번 보시죠. 자, 도시형 공장이란 산업집적법 시행령 별표 4에 나와 있는데요. 그 뜻은 첨단 산업의 공장, 공해 발생 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첫 번째, 특정 대기, 수질, 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 공장. 두 번째, 대기오염 배출시설 설치 공장으로 1종부터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공장이다. 3. 폐수 배출 시설 설치 공장으로 1종부터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공장입니다. 즉, 환경에 저촉되면 안 된다는 게 여기도 나와 있고요. 그렇다면 과연 별표사에는 어떤 업종이 표기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집적법 시행령 별표사의 도시형 공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다 읽어드릴 필요는 없고, 예를 들어서 전자집적 회로 제조업, 뭐 유선통신 장비 제조업, 방송장비 제조업, 뭐 텔레비전 제조업, 뭐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이런 것들이 도시형 공장입니다. 이것은 산업집적법 시행령 별표사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도시형 공장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첨단 업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단 업종은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별표 5에 표시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죠. 자,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별표 5에는 이렇게 첨단 업종을 표시해 놓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포함되면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공장 등록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의뢰를 받고 지식산업센터를 찾아갔는데요.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 문구 공문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그게 지자체에서 보냈던 거였는데, 만약에 여기 입주하지 못하는 제조업이나 기타 다른 업종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
1,500만 원 이하의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그런 좀 무시무시한 그런 공문이 붙어 있었고, 이것 때문에 그 입주에 있는 그 업체도 상당히 고민에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여기는 제조업이라고 들어왔는데 그냥 사무실로 쓰고 계신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지식산업센터 말고 진짜 그 공장 있는 데를 찾아가 보니까 여러 가지 기계 기구가 있었고 또 뭘 만들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것에 맞게, 즉 지식산업센터에 맞게끔 제가 전체적인 컨설팅을 해드리고 기계 기구는 어떻게 놓고 무엇을 제조하고 해서 만들어 드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포함되지 않으면 음, 여기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행정처분을 받고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해서 찾아놓은 게 바로 이겁니다. 보시게 되면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29172, 그 다음에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271.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해드릴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그 썼던 그 사업 계획서입니다. 사업 계획서고 그 공장 등록 신청서인데 위에는 가렸어요. 제가 당연히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가렸고요. 그래서 찾아내서 이렇게 공장 등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되겠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가능하고, 그리고 공무원이 나왔을 때도 분명히 제조를 하고 있으니까 공장 등록이 되겠죠. 이렇게 컨설팅을 해서 공장 등록을 한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산업지휘처법 시행규칙 별표 5에 표시되어 있다는 거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큰 목차 05번인 공장 등록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아까 전에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차에 대해 계획 입지와 개별 입지를 나누어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 입지, 즉 산업단지 등이죠. 계획 입지에서는 먼저 입주 계약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기계 장치 등을 설치하고, 기계 장치를 설치한 후 2개월 이내에 공장 설립 완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담당 공무원 등은 현지 확인을 통해 이상이 없으면 3일 이내에 공장 등록 대장에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개별 입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입지에서는 좀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요. 첫 번째, 자, 건축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아니면 500제곱미터 이하지만 본인이 공장 설립 승인을 통해서 공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계획 입지와 마찬가지로 공장 설립 승인을 신청을 하고 그 이후에 그 건축물에 대한 준공을 맡은 후 기계 장치를 설치하고 2개월 이내에 공장 설립 완료 신고를 하게 되면 현지 확인을 통해 3일 이내에 공장 등록 대장에 등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500제곱미터 이하이지만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제주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0제곱미터 이하의 제주장은 공장 설립 승인 신청이 아니라 설명드렸듯이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공장을 준공한 이후에 똑같이 기계장치를 설치하고, 여기서는 몇 개월 이내가 없습니다. 공장 등록을 안 해도 되죠. 여기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리고 필요하면 공장 등록을 신청하게 되고, 이후 하루나 3일 사이, 그러니까 수일 내에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하게 되면 먼저 현장 확인을 하게 되고, 이에 이상이 없다고 생각되면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공장 등록 및 등록증을 발급하게 되는데요. 총 7일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공장 등록을 신청하고 공장 등록 및 등록증을 발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자, 두 가지로 나뉘어서 생각해 보니까 조금 차이들이 있죠. 요거만 유심히 좀 보신다면 공장 등록을 어떻게 하는지 좀 이해가 많이 되시리라 판단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공장 등록 필요 서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 등록 필요 서류 중에 공장 설립 등의 완료 신고서는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별지제 7호 서식에 따르는데요. 그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 공장 등록 신청서가 있는데요. 그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각 서식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빈칸을 다 채워야 하는데요. 이 빈칸을 채우는 방법은 마지막 정리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장 등록에 필요한 서식인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시행규칙 별지제 이후에 이 서식을 따르고요. 이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빈칸을 채우는 것도 뒤에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필요한 서류들이 존재하는데요. 그 서류에 대해서 한번 천천히 설명을 드리고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필요 서류는 이렇습니다. 공장 등록 신청서, 사업계획서, 공장 배치소, 건축물 대장, 건축물 현황도, 토지 등기부등본, 건물 등기부등본, 매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토지이행 계획 확인서, 법인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한데요. 이외에 뭐 공장 배치소 같은 경우를 좀 더 세세하게 표현하고 싶으면, 즉 공무원이 쉽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몇 장을 더 별첨으로 해서 첨부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이 서류들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는 서류니까요.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큰 목차 6번인 총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첫 번째로 공장 등록이 필요한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장 등록은 건축물 대장상 공장인 경우 5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임대 매매 시 실사용자는 공장 등록이 필수입니다. 다만 임대 매매하는 건물이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선택적으로 판단하여 공장 등록을 하면 됩니다. 기억나시죠? 공장 등록이 필요한 이유로는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지자체의 정책자금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하며, 더불어 정부 및 조달청, 그리고 대기업 등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할 경우 반드시 공장 등록이 필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500제곱미터 이하의 공장이라면 공장 등록은 선택사항입니다. 마지막은 사견이긴 하지만 실무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공장일 경우에 공장 등록 비율이 낮은 편인데, 이는 산업 구조상 주로 정부와 대기업을 상대로 납품하는 1차 벤더에 일감을 일부분 하청받아 운영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큰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정리 두 번째는 공장 등록 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장 신설 승인 절차는, 즉 공장 신설 승인이라 하면 공장 건축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신규로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 공장 신설 승인 신청을 해야 되고, 그러면 행정청은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문제가 없으면 공장 신설 승인을 하게 되고, 자, 건축주는 공장 건축 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지은 다음 공장 건축물 준공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기계 설비를 설치하게 되고요. 대상이 환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반드시 환경 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그 이후 공장 설립 완료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담당 공무원은 현장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때
생산품, 기계설비, 공정도 등을 통해 실사를 확인하고 반드시 공장 부지 위에 위법 건축물이 없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공장 제조시설 설치 승인 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신규가 아니라 공장 건축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기존 공장에 등록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장 제조시설 설치 승인 신청을 접수하게 되면 행정청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세 번째로 공장 제조시설 설치 승인을 하게 되고, 네 번째로 사업자는 기계 설비를 설치하고, 마찬가지로 대상 시설이 허가 요건인 경우에는 환경 허가도 받아야 되며, 여섯 번째로 공장 설립 완료 신고서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은 마찬가지로 현장 확인을 거치는데, 이 또한 생산품, 기계 설비, 공정도 등을 통해 실사를 확인하고 반드시 위법 건축물은 없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공장 등록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창업 사업 계획 승인 절차입니다. 첫 번째,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을 접수하게 되면 행정청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사업 계획 승인을 하게 되고, 이후 사업주는 공장을 건축하고 건축물 준공을 받게 되고, 이후 공장 등록을 하게 되면 물건지 시군 구청은 사후 관리를 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공장 등록 절차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공장 건축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기존 공장에 등록하는 경우, 즉 임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죠? 똑같습니다. 공장 등록 신청을 접수하게 되면 현장을 확인하게 되고, 이때에도 생산품, 기계설비, 공정도 등을 통해 실사를 확인하고 반드시 위법 건축물은 없어야 합니다. 그 이후 공장 등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만약 공장 등록 신청 전에 환경허가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환경허가를 받아야 되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말 마지막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필요서류 및 작성 요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공장 등록 시 필요서류는 있는데요.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공장 등록 시 필요서류는 첫 번째, 공장 등록 신청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업계획서, 세 번째는 제조시설 명세서, 네 번째는 사업계획, 다섯 번째는 배출시설 명세, 여섯 번째로는 전력, 용수 등 사용계획, 일곱 번째로 공장 건축 면적, 여덟 번째로 생산 공정도 해설, 아홉 번째로 공장 배치도, 열 번째로 매매 임대차 분양계약서, 즉 권원을 나타낼 수 있는 계약서를 준비해야 되고요. 11번째로 사업자 등록증, 12번째로 건축물 대장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거는 좀 전에 제가 설명했던 거 뒤로 돌아가셔서 보면요, 그거와 같이 보시면 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필요서류 작성 요령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장 등록 신청서는 생산 제품을 반드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기재된 분류 번호에 맞게 기재한다. 꼭 명심해 주시고요. 제조시설 명세서는 제품을 생산하는 것에 필요한 공구 또는 기자재들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업계획서 및 사업계획 양식에는 사업체의 일반적인 내용을 기재하고요. 배출시설 명세에는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배출되는 종류와 그 정도, 즉 공기, 토지, 수질 오염 등을 헤아리기 위해 서류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력 용수 등을 쓰는 칸이 있는데 전력 용수 등 사용 계획은 앞으로 공장 운영에 사용할 전력과 용수의 양을 기재하게 됩니다. 생산에 대한 공정도는 업체에서 활용하는 제품 공정도를 첨부합니다. 자, 이 부분은 뭐냐면은 공장 배치도가 잘 돼 있으면요, 공장 등록을 하는데 시간을 좀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장 배치도는 통상 임대인에게 공장 설계도면, 즉 임대인들은 보통 당해 건물 설계회사가 만들어 놓은 설계도면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공장 설계도면을 구해서 담당 공무원이 알아보기 쉽도록 기자재 배치나 탕비실의 위치, 사무인력 공간, 작업 인력 공간, 현관문, 화장실, 계단 등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작성하면 공무원의 입장에서 쉽게 파악할 수가 있고, 그리고 공장 등록 신청에 대한 기간이 좀 짧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상기의 신청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기관에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이 서류 심사를 바로 하고 수일 내로 공장을 방문해서 현장 실사를 하며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관련 법상 신청일로부터 공장 등록 발급까지는 총 7일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총정리를 해드렸는데요. 마지막에 몇 장만 보셔도 공장 등록을 어떻게 하는지 아마 좀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좀 이해가 가시나요? 좀 장하게 쓰긴 했지만 이게 빈틈없이 체크리스트이니까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공장 등록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행부자TV는 언제나 어려운 민원 및 인허가 절차를 쉽고 친절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콘텐츠에서 만나요.